2004년 이후로 처음으로 9거래일 연속으로 반등을 보였던 뉴욕 증시, 이번 주 들어서는 2거래일 연속의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의 분위기도 그러했는데요.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한 채 마무리가 됐고요. 1% 내외 하락폭이 오늘 뉴욕 증시에는 일제히 그려졌습니다. FOMC 출발을 했는데 일단 금리 동결과 관련해서의 가능성 98%로 나오고 있죠. 다만 연준 의장의 발언이 시장 안에서는 중요한 트리거와 변수로 작용될 가운데 일단 시장은 지속적으로 FOMC 안에서 나올 발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요 빅테크 관련주들이 일제히 간밤에도 하락을 했던 가운데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금값 같은 경우는 오늘 3% 정도의 반등세를 보이기도 했고요. WTI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 쪽의 셰일 업계 감산 전망이 이어지면서 오랜만에 3%가 넘는 반등을 보였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도 유가 자체는 상당히 이 저가 구간에 들어와 있는 수준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간밤 이런저런 경제 지표와 함께 이 시장 안에서의 변동성이 나왔었는데 여전히 가장 큰 이슈는 바로 관세 이슈가 있었습니다. 관세 정책이 다시 한번 본격화되는 것일지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공정한 숫자를 재차 강조하면서 앞으로의 관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긴장감을 계속해서 올려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우리가 연휴로 쉬어가는 동안 품목별 관세 이슈와 관련된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영화 관세 100%로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업계 반발의 목소리가 좀 커지자 하루 만에 입장 철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다만 제약바이오 쪽 관련해서는 2주 안으로 정말로 품목별 관세를 본격적으로 부과할 것으로 전망이 나오면서 오늘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은 뉴욕 증시에서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영국과 인도 같은 경우는 오늘 이 자유무역협정을 처음으로 맺은 모습을 보였는데 이 앞으로의 추가적인 증가 전망 소식과 함께 시장 안에서는 긍정적인 이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요한 건 미국과의 협정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여부인데 일단 베센트 장관은 지금 미국이 17개국과 함께 무역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빠르면 이번 주 안으로 일부 국가에 대한 협상 소식이 전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조건은 내가 정한다라고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일방적인 무역 협상이 진행되고 있음을 좀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경쟁국으로 볼 수 있는 유럽 같은 국가들은 이 미국과 협상이 만약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면 미국 제품에 대해서 추가적인 관세 조치를 부과하겠다, 한마디로 맞불 대응을 예고하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 중국 쪽과 어느 정도 좀 완화 기조가 나오는 기대감에 주가가 전반적으로 상승세로 돌아섰다면 이번 한 주는 FOMC 그리고 관세에 대한 긴장감이 재차 부각이 되면서 시장 안에서의 약세가 이어지고 있음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오늘 발표됐던 경제 지표 또한 시장에는 좀 약세로 작용되는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3월 무역 적자 수치를 확인을 해보시면 1,405억 달러 기록이 됐습니다. 지금 사상 최대로 무역 적자 폭이 크게 늘어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경제학자들은 아마 5월부터 수입 폭증이 줄고 수출도 감소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지만 일단 트럼프 관세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인 3월까지는 여전히 미국의 많은 기업들이 해외에서 물건들을 많이 사오는 그런 모습들이 포착이 됐습니다. 때문에 무역 적자 폭도 역대 최대 수준까지 늘어난 것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이러한 부분이 1분기 미국의 기업 실적에도 변동성으로 작용이 될 수 있고 앞으로에 대한 전망 또한 상당히 불확실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움직임은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월가에서는 일제히 관세가 25%를 넘기는 데이터가 나오게 된다면 시장이 감내할 수 없는 충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경고의 말도 함께 내놓고 있는데 여전히 관세와 관련해서는 약간 강경한 발언들을 내놓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어서 앞으로의 기조가 어떻게 변화가 될지는 조금 더 시장의 분위기를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시장 안에 있었던 주요 종목들의 변동성도 좀 같이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팔란티어가 오늘 무려 12%나 장중에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서학개미 기준으로 가장 많이 매수를 하고 있는 미국 종목이 현재는 팔란티어로 알려져 있죠. 근데 12%나 급락세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투자 심리 측면에서의 변동성은 좀 주의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 굉장히 긍정적인 1분기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이 앞으로에 대한 성장률에 대한 의문점이 오늘 주가의 하락을 좀 야기한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PER 같은 경우도 200배 가까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다른 기술주들이 30배 정도인 것을 감안했을 때 팔란티어 상당히 고평가돼 있다는 평가도 이어지고 있고요. 때문에 월가에서도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는 리포트들은 있었지만 이 투자 의견만 놓고 봤을 때는 매도나 중립에 대한 의견이 많았던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 단기적으로 과열돼 있는 구간에 들어와 있다는 평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도 주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오늘 0.25% 정도 하락을 보였습니다. 중국향 AR 반도체 칩을 만든다는 소식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는 엔비디아가 중국에 파는 반도체 칩과 관련해서 규제 법안까지도 현재 마련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중국에게 반도체를 판매를 했을 때 해당 반도체가 어디로 가는지 추적이 가능한 법안도 현재 준비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과 미국 간의 AI 패권에 대한 긴장감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엔비디아 주가 간밤에는 약세권으로 마무리를 지었고요. 테슬라 4월에 유럽에서도 판매 데이터가 부진했다는 데이터가 나오면서 오늘 주가는 빅테크 가운데서도 가장 큰 변동성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1.7%대 하락폭을 보였고 이 테슬라의 경쟁 업체들은 지속적으로 전기차 판매량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인데 테슬라만 홀로 판매량이 하락되고 있다는 부분, 이 시장 안에서는 투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데이터로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죠. 다만 머스크 CEO가 5월부터는 본격적으로 테슬라 경영에 복귀를 하는 만큼 다시 한번 기대감이 올라올 수 있을지는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의 주요 일정들과 5월 전반적인 주요 일정들 캘린더로 함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FOMC 진행이 되고 있고요. 내일 아침이면은 그 결론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도 주요 일정들이 좀 있죠. 미국의 PPI도 공개가 되고요. CPI까지도 함께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순방에 나서게 되는데 중동 쪽 국가들과 추가적인 협상 내용들을 전해올지 시장에서는 주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4월 PCE 같은 경우는 5월 마지막 날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일단 연준이 5월에는 금리 동결 거의 확실시하지만 월가에서는 7월이면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다는 가능성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어서 이 5월에 발표되는 인플레이션 그리고 고용 데이터들 꼼꼼하게 점검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간밤에 있었던 뉴욕의 이슈들 오늘 국내 증시에 연결시킨다면 우리가 어떤 부분들 점검을 해봐야 될까요? 김수영 캐스터와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에서 주목해볼 이슈들과 그로 인해 영향받을 국내 기업들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팔란티어입니다. 팔란티어는 25년 1분기 실적에서 매출과 EPS 모두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또한 시장에서의 인공지능 산업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를 반영해서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했는데요. 다만 최근 실적 기대감으로 이미 실적 발표 전부터 전고점까지 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높은 기대치를 가진 투자자들을 만족시키지 못하면서 간밤에 12%대 하락을 보였습니다. 네, 이로 인해서 오늘 영향받을 국내 기업들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가져온 이 기업들 모두 플란티어가 수행하는 사업 분야에서 국내 대체 또는 수혜 포지션을 가진 기업들인데요. 특히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보시면 국방 대상 AI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이는 팔란티어의 파운더리와 비슷한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특히나 더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테슬라인데요. 테슬라는 독일 연방 자동차 운송청에 따르면 테슬라의 4월 독일 내 판매량은 885대로 전년 동기 대비 46% 감소했습니다. 또한 유럽 전역에서 테슬라의 1분기 판매량은 전년 대비 3분의 1 이상 감소했는데요. 더 나아가서 전 세계적으로 3개월 동안 약 33만 7천 대의 차량을 판매하면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3% 감소한 수치입니다. 네, 이런 결과들이 나오면서 테슬라는 간밤에 1.75%대 하락을 보였는데요. 이와 관련돼서 테슬라의 유럽 판매 부진이 우리나라 기업 현대차와 기아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을 일부 흡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두 회사는 이미 유럽에서 아이오닉과 EV6 등 전기차 모델로 호평을 받고 있는 가운데 안정적인 공급망과 브랜드 신뢰도까지 갖추고 있는 만큼 테슬라의 빈자리를 메울 수 있을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AMD는 조금 전에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매출과 순이익 모두 예상치를 뛰어넘었고 예상보다 나은 2분기 전망을 제공했습니다. 이런 소식 나오면서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요. 특히 데이터 센터 부문 매출은 예상치인 36억 달러를 상회하는 37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 부문은 작년 1분기에 23억 달러를 기록한 만큼 AMD 지금 빠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AMD와 협업하고 있는 기업들 한번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 덕산 하이메탈은 AMD의 CPU와 GPU에 사용되는 마이크로 솔더볼을 제조하는 기업으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제이시언 시스템 보시면 AMD의 그래픽 카드와 CPU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AMD의 공식 파트너사로 AMD의 신제품을 국내 공식 출시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특히 이 두 기업 오늘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기업은 버텍스 파마슈티컬스인데요. 월가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1분기 실적을 발표했고요. 또 여기에 더해 새로운 비합형계 진통제에 대한 접근성이 예상보다 제한적일 것이라는 소식이 퍼지자 어제 간밤에 10%대 급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내에서 비합형계 진통제 개발하는 회사들 가지고 왔습니다. 오름테라퓨틱, 비보존제약, 경보제약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버 살펴볼 텐데요. 우버는 모멘타, 위라이드, 포니 AI 등 중국의 자율주행 기업들과 전략 제휴를 맺으면서 글로벌 시장으로서의 확대를 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버는 이제 앞으로 중동과 유럽 등 전 세계 15개국과 우버의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인데요. 이를 통해 오늘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된 국내 기업들 함께 가지고 왔습니다. 이 기업들 모두 자율주행차에 들어가는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인 만큼 오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특히 퓨런티어는 자율주행차의 카메라 및 모듈 검사 장비를 부품 제공하고 있고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은 레이더 모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간밤 뉴욕 증시에서 주목해볼 이슈들과 그로 인해 우리 장에서 주목해볼 국내 기업들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